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준입니다. 저는 시애틀에 잘 돌아왔고요. 지금 밖에 시애틀인데요. 저희 집에서 오늘 성장 문답에 질문 올려주신 분들 10분의 질문을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가 김님께서 기대했던 성과만큼 거두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좌절의 순간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뭐 엄청 많죠. 특히 아마존에 있을 때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잘 노력을 해도 잘 풀리지가 않고 그럴 때마다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는요, 사실 어떤 실패했을 때의 사실보다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까, 이제 이런 것도 저를 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나를 너무 바보같이 보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바보 같은 사람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예능, 무한도전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최고를 향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뤄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 또 최고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또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최고가 아닌 다가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최선이라 할까요? 예, 그래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뭘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또 삶에 만족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 김님도 분명히 어떤 제 책에 쓴 내용이지만 가장 밝은 전구는 세상에 하나뿐이지만 세상에 은은한 전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저희의 어떤 특별함을 찾아내면서 또 그 과정에 그런 만족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여자님께서 12년 동안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 외 취미생활은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저 취미생활 굉장히 많고요. 좋아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게임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존에 다니시는 분들, 한국 분들도 그렇고 외국 분들도 그렇고 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보드게임 50개 이상 모으기도 했었고요. 매주 주말마다 같이 놀기도 했었고, 또 아이가 생기면서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시애틀이 여름엔 또 날씨가 좋아서 밖에 하이킹 같은 거,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김민희님,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고민하셨는지, 또 어떤 정도의 탐색 기간이 필요했는지 그 과정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뭘 잘할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질문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저는 제 생각에 매일 저희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질문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오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를 매일 질문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도움이 됐던 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일이라는 거는 저는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변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만 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주위,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약간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이렇게 좀 조감도로, 그러니까 위에서 객관적으로 저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희 님도 자신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려가지고 저라는 동그라미를 안에 놓고 제가 가진 거, 배경, 제가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지역,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쭉쭉 가지를
뻗으면서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려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했던 거는 이제 그 마인드맵에 또 저쪽 오른쪽에는 제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을 동그라미를 그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의 위치에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그 바로 다음 징검다리는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재승님, 개발 업무가 아닌 다른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그것이 지금 하시는 일에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예, 그래서 아마존에 한 반 정도, 반 조금 넘게는 개발자로 했고요. 개발자도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요. 테스팅 개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아예 백엔드 플랫폼 개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했었어요. 개발 업무가 이제 너무 하기 싫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업무로 바꿨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데이터 분석, 특별히 이제 마케팅 경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데이터들을 막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해서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SQL, SQL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취합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이런 일들, 또 마케팅 부서에서 아예 그냥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업무도 했었고요. 오히려 저는 코딩 했던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딩을 아마존 나와서 다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 같은 거는 아마존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오히려 배우게 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유튜버 승우님, 유튜브 하시나봐요. 그 프리랜서로서 돈은 어떻게 벌어가야 할 것이라는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 가야 할까요? 제 생각에 그러면 프리랜서든 아니든 저는 앞으로 프리랜서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굉장히 크게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조직 내에 제가 사람이 취업을 해가지고 고용이 되어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요.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제공을 하듯이 또 아마존이 또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듯이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혼자서 스스로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성향에 맞다 그럴까? 네,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혼자 일하면서 또 좋았었거든요. 이제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은 되게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 프리랜서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을 좀 불행하게 하면서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극한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내가 받는 돈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책을 쓰기도 했지만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정말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세상에 내놓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독자들이나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어떤 그게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지식이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제공을 할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매너굿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40대입니다. 어리지도 포기하기도 억울한 이 나이대에 박정준 님이시라면 어떤 시도를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일단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좋은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똑같이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전력 질주를 하는 어떤 시기가 있고 또 멈춰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분명히 저희는 그게 저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만의 특별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래서 그것들을 그게 크던 작던의 문제인데 이제 크던 작던 저는 그건 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냥 내가 나의 특별함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한국말은 하등 뭐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열등감 속에 영어를 그들만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지냈던 날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어 하는 그 세월 동안 저는 한국말을 했었던 거가 저의 특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인의 관점으로 아마존의 문화를 더 이제 보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미국에서 미국 언어가 편하고 문화가 편한 사람들한테는 덜 느껴지는 그런 문화 차이일 텐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제 그 경험이 한국말이라는 경험과 한국 문화가 오히려 아마존을 벗어나서 큰 세상 속에서 보니까 오히려 특별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쓰게 됐고, 지금 또 여러분께 뭐 이런 뭐 가분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분께서도 저라면은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시도를 하겠죠. 저도 저번 달에 지금 또 굉장히 큰 그 도전을 해서 지금 한 달째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 또 질문해 주신 분도 제가 그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그 특별함은 자기가 찾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의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그런 특별함들을 찾아서 거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도를 해보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현님,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도망가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개발자 말씀드렸는데, 개발자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그 결정은, 그러면 근데 개발자를 그만두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존에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회사로 또 옮겨가면 또 그만큼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성이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마지막으로 개발자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를 이제 도전을 해봤고요. 그때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거고, 그렇게 할 때 어찌됐건 이제 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개발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답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망친 게 아니죠. 제가 할 만큼 해보니까 이제 미련이 남지 않아서 저는 이제 개발자는 그때 그만두게 됐는데, 그렇게 한번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번 밀어붙여 봤을 때 끝까지 이제 어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섭거나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도전, 그것을 한번 해봤을 때 분명히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각성해서 더 자기 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력이 향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해봤는데 정말 아니구나 해서 딱 미련 없이 다른 방향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번 밀어붙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디 HY님,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만 1년 전부터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어요. 유유, 제가 좋아하는 걸
공부해봐도 될까요? 유유. 아니면 참고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유유. 병행하는 건 해봤지만 이도 저도 안 돼서요. 일단 이 유유가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했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전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다기보다 오히려 전 거길 진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데, 투트랙으로 보는 거죠. 투트랙. 병행이 아니라 투트랙. 안정적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를 제한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안전을 보호받는 동안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공부가 1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이 공부와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내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진짜 하고 싶은 공부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입도 없어지고 굉장히 리스크도 커지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정적인 직장은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있을 수 있는 만큼 있으면서 그다음에 하고 싶은 공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을 이제 기간으로 두고 이제 그거를 평생 할 수 있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거기서 사실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아마존에서 뭐 사실 공부는 돈을 내고 다니는데 학교는, 직장은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배우는 거는 근데 여기는 내가 정말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배우려고 얼만큼 내가 정말 이걸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에 비례해서 직장에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정말 이 사람이 왜 일을 잘하지? 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뭐 조금 잘 살펴보면 거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은 왜 뭐가 안 될까? 그걸 보고 그걸로도 배울 수 있고,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어떤 뭐 프로젝트가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거기서 저는 배울 게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 이제 돈도 받고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거죠. 그 야생동물이 이제 계속 평생 우리 속에 있으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안에서의 훈련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정수연님,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서 다른 직군에 가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새 출발, 새 공부를 할 때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좋을까요?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도 이런 과정을 되게 겪었어요. 일단 스트레스가 막 커지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이 몸이 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거 지금 하는 거는 뭔가 지금 너한테 뭐가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해 라는 저의 몸과 마음이 저한테 주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연히 그냥 참는다든지 그냥 뭐 무시한다든지 전 그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봤을 때 뭐 별로 나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래서 다른 직군을 고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갈림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에 지금 쭉 가는 길도 있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심란하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맞을지. 그래서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정수연님께서는 아직 이런 마음은 있는데 고민은 하고 계신데 결정은 안 하신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심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중에서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중한 것들을 비교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는 그냥 그 길로 가야죠. 뒤도 보지 않고. 그게 새 출발, 새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결정들을 몇 차례 했는데요,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갈 때 일로 가는 게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해서 이 고민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는 거는 별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한테도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신중히 고민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그냥 그 뒤도 보지 않고 가시면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진짜로. 나연유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책을 또 쓰실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책을 제가 뭐 작가가 돼야 되겠다, 뭐 아니면 뭐 그런 생각으로 쓴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을 나오고 나니까 그 성장 과정을 가장 오랜 기간 목격한 그 한국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 머릿속에서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글로 남기다가 출판사도 없이 그냥 혼자 막 자기 전에 쓰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1인칭으로 써야 되는지 3인칭으로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현재 저희 책을 내주신 출판사에게 지금까지 쓴 내용이랑 제안서를 드렸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시고, 하지만 다시 다 갈아엎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저는 원래 3인칭으로 썼었던 거를 1인칭으로 바꿨기 때문에 또 한 1, 2년의 시간이 걸려서 총 한 3년 반 정도 있다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글 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했을 때랑 그래도 모든 걸 다 쏟아냈을 때의 어떤 마음이 다른데, 저는 제 첫 번째 책은 제가 이 정도면 더 쏟아내서 쓴 책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켠으로는 이제 뿌듯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 때문에 12년을 다녔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이 어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특히나 이런 책을 읽은 분들께서 자기의 삶에 조금의 도움이 됐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 책을 쓰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평생 3권의 책을 내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책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제가 도제로서 쓴 책이었고요. 아마존이라는 장인, 이제 마스터 밑에서 이제 일하는 과정을 거친, 그리고 졸업한 도제의 마음으로 썼다면, 지금은 이제 도제가 졸업해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바로 마스터가 되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 저니맨, 직인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배움을 얻는 이제 그 저니맨의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장인 마스터가 되는데요. 그 중세시대의 도제 교육 제도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니맨의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부딪히면서 계속 제가 해야 하는 일,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면서 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죽기 전에 도제 책을 썼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저니맨의 책,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장인 마스터로서의 책을 쓸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망상적인, 거대 망상적인 상상은 해봤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상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요즘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앞으로 쓰여질 책의 어떤 한 페이지를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A라는 결정과 B라는 결정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서 더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번째 책에 썼던 그런 어떤 말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앞으로 내가 쓰게 될 책에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더 채워나가기 위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저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영상이라는 게 저는 자칫 저의 경험을 나눈 것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이런 게 될까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에게 질문 주신 것 같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답을 찾아 나가신다면 정말 아무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세상에게도 그렇고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자신만의 그런 특별한 2020년 여러분들의 가장 빛나는 2020년 되기를 응원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